공시가가 1억이 안 되면 취득세가 12%가 아니라 1%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틈새 투자도 가능하다 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특히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틈새인 것 같지만 틈새가 아닐 수도 있다. 나중에 발목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정말 틈새를 하고 싶다면은 차라리 주택이 아니라 종목을 바꿔라. 토지나 상가 쪽으로.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중 첫 번째, 틈새인 것 같은데 자칫 잘못하면, 물론 사람마다 다릅니다. 상황 따라 다릅니다. 자칫 잘못하면 틈새가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오늘 그 내용 관련해 가지고 첫 번째 기사 살펴볼 거고요. 2부 시간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죠. 1주택자 양도세 완화할 거고 암호화폐는 내년부터 과세한다. 여기에 대한 국회 대정부 질문에 대한 발언을 좀 보고 향후 부동산 시장이라든가 정책 어떻게 될지 조금 한번 편하게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각각 나눠서 따로 해서 올라갈 거고요. 라이브 들으시는 분들은 한꺼번에 들으시고 저희 이거 말고도 다른 이야기 좀 저희끼리 했었죠. 그거 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기사 출처 먼저 밝히고 보도록 하죠. 동아일보고요. 정춘진 법무법인 열린 대표 변호사이십니다. 저는 이분을 알죠. 이분은 저를 모르겠지만 이분 혹시 누군지 아세요? 정춘진 변호사님이라고 검색하면 그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특히 그 경매 카페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분 쓴 책 거의 다 봤어요. 그 경매 공부 많이 했을 때. 그래서 기본 편도 있고 뭐 조금 어려운 것도 있고 완전 실전 특수 물건 이런 것도 있고 그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뭐 그래서 뭐 이제 간접적으로나마 이렇게 또 보니까 인사드리고 또 반가운 마음이 드네요. 2021년 9월 10일자 기사입니다. 광고 없애고 보겠습니다. 다주택 중과세 경매를 망설인다? 예외 규정 살펴봐라. 이제 경매를 계속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경매하는 데 있어서 이런 약간 허들이라는 게 있는데 그 허들을 극복하는 방법 또는 그 허들이 약간 선입관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없애는 법에 대해서 말씀 주시는 거겠죠. 자, 예외 규정 살펴보기를 이렇게 말씀하셨고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외 지역은 기준 시가가 3억 이하면 양도세 중과 안 된다. 그래서 이 내용 뭔지 제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가져온 이유는 내용도 좋았지만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약간 양날의 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표가 좀 정리가 잘 돼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한번 볼까요?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가 있습니다. 일단 취득세는 조정지역에 있는 거를 사는 순간 그 조정지역이 2번 주택이면 8%인데 처음부터 8% 내는 게 아니죠. 그냥 1에서 3%를 냅니다. 그리고 나서 먼저 있던 집을 1년 안에 혹은 3년 안에 파는 거죠. 먼저 있던 집이 조정이면 1년 안에 파는 거고 먼저 있던 집 1번 집이 비조정이면 3년 안에 이렇게 팔아가지고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잘 따져보셔야 되는 게 차라리 8%를 내고 그냥 계속 들고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3주택부터는 조정이면은 그때는 이 방법이 먹히지가 않고 그냥 12% 들어가 버리고 비조정이면은 2주택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고 3주택부터 8%, 4주택 이상 12%. 이건 다 아시죠? 자, 그런데 취득세 중과가 되는 물건이 있습니다. 중과가 제외가 되는 물건이 있습니다. 그게 지역 상관없이 공시가 1억 미만 주택. 그런데 저 1억 미만 주택이라 하더라도 뭐 재개발 지역 등 관리 지역이면은 그때 또 중과 주택수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1억 미만 주택 같은 경우에 내가 법인으로 사는데 그 법인이 본점 소재지에 있다. 그러면 또 중과 들어가죠. 근데 이건 또 약간 지역적인 건데 참고하셔야 되고. 자, 양도세 볼까요? 양도세는 조정지역에 있는 물건을 팔 때 그때 세대기준 주택수가 2주택이면은요 기본세율의 20%포인트가 가산이 되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오래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양도 차익을 줄여주는 장특공 혜택을 못 받는 거죠. 그게 꽤 커요. 자, 그리고 3주택 같은 경우에는 기본세율의 30%포인트가 가산이 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기본세율이 최고 45지 않습니까? 30에 들어가면 7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은 75가 그거고요.
여기에 이제 좀 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방소득세까지 합쳐버립니다. 뭐 사실 효과 극대화보다는 사실이니까. 그러면 75에다가 곱하기 0.1을 더하면, 이제 곱하기 1.1을 하면은 82.5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전무후무한 숫자가 나옵니다. 전 세계를 다 통틀어 봐도 82.5%. 비조정 지역은 아무리 내가 주택수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비조정 지역 자체에 있는 거 팔 때는 그냥 기본 세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년을 더 이상 보유했다 그러면은 거주도 필요 없어요. 6에서 45가 들어가는 것이고, 이제 2021년 6월 1일이 지났기 때문에 1년 미만이면 70, 1년에서 2년이면 60, 2년 지나면 6에서 45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중요한 거는 조정이냐 비조정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이 질문하실 때 투기과열지구인데요, 이렇게 말을 해요. 제발 투과는 상관없다니까요. 조정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대부분의 투과 지역이 조정 지역 안에 들어가 버리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투과 지역 중에 일부 지역이 투기 과열이면서 조정이 아닌 경우가 있었잖아요. 창원, 의창구. 물론 그중 일부가 좀 빠지긴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투기 지역, 투과 지역, 적어도 세법에 있어서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무조건 조정 대상 지역만 체크를 잘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대출, 청약 이런 거에는 투기 과열지구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종부세는 이제 또 인별 과세가 들어가죠. 인별 내가 조정 지역에 있는 거를 두 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종부세 중과세율이 들어갑니다. 1.2에서 6%. 자, 그리고 비조정이 2주택이 있으면은 0.6에서 3인데, 이제 좀 약간 헷갈리게 좀 구분됐네요. 3주택 이상은 비조정이든 조정이든 상관없습니다. 맞긴 맞네요. 조정 2주택 이상이니까 3주택은 여기도 들어갈 것이고, 비조정 3주택 이상도 여기 들어갈 것이고, 네, 요게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맞는 내용이니까. 어쨌든, 주택수가 3주택, 그, 지역 상관없이 3주택이 있거나, 아니면 조정지역 2주택이라면은, 종부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거죠. 그게 기준이 매년 6월 1일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쭉 살펴봤어요. 이게 이제 좀 정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밑에 내용 제가 좀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부동산 경매 시장에서도 세금 무서워서 경매 못하겠다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데, 이분 굉장히 투자도 하시면서 오랫동안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물론 조심해야 되긴 하지만, 성공적인 경매 투자를 위해서는 좀 그런 인식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을 비용으로 생각하고 접근해야 스트레스가 적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좀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을 어떻게든지 막 한 푼도 안 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도저도 못해요. 그냥 어느 정도 낼 거 그냥 내고, 내가 그냥 더 많이 버느냐 안 버느냐, 그게 더 중요할 수가 있거든요. 자, 물론 이제 세금을 아예 고려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경매 투자, 경매뿐만 아니라 일반 투자 같은 경우에도 최종 수익은 세금을 제외한 금액이죠. 세후 수익률이 진짜 수익률이잖아요. 그래서 절세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투자의 핵심이죠. 세법 등 관련 법령을 공부해서 절세 방법을 찾아야 되는 이유다. 그래서 저희 채널 제네시스박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갑자기 훅 들어왔죠. 자, 부동산 관련 세금은 크게 세 종류가 있다. 아시죠? 취득세, 양도세, 그리고 보유세. 보유세에서 지금 여기 저자분은 이 변호사님은 재산세는 아예 말도 안 했죠. 그러니까 재산세는 그냥 아예 그냥 내고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줄일 수는 방법이 없어요. 유일한 방법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하는데 2채 이상 해야 돼요. 자, 현행법상 다주택자는 세 가지 세금이 모두 중과되는데 법인도 마찬가지다. 올해 6월 1일부터 취득세는 조정해서 2주택 8%. 이거는 제가 아까 표를 보면서 설명 다 드렸었죠. 그리고 양도세 최고세율은 2주택 65, 3주택 75,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까지 추가로 내야 되고, 공시가격 최대 6%까지 매년 부과되는 종부세까지 고려하면 정말 세금 부담이 만만치 않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핵심이 시작되는 거죠. 세법 규정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절세의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자, 먼저 취득세는 다주택자라도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중과되지 않는다. 자, 일단 첫 번째 보겠습니다. 1억 이하 주택입니다. 1억 이하 주택. 1억 이하 주택의 좋은 점은 취득세가 중과가 안 된다. 물론 재개발 등 관리지역은 중과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시세로 1억 6천, 1억 7천만 원인 아파트도 해당이 될 수가 있다. 법인 역시 중과 예외 대상이라 취득 시 1.1만 내면 되는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가 과밀역 조건 밖에 있어야 돼요. 이거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취득세는 규제지역 상관없이 공시가격만을 기준으로 중과 여부 결정된다. 조금 이거 약간 오해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적으면 규제지역 상관없긴 한데 재개발된 관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주택수 포함돼요. 이 경우에. 그래서 저거를 많이 산 상태에서 다른 걸 사가지고 취득세 중과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이 기사를 가져온 이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희 똑똑한 방송을 들으면서 같이 똑똑해져야 되기 때문에 취득세 하나만 놓고 보시면 안 돼요. 1억 이하짜리. 자, 여러분들이 이걸 살 때 취득세가 중과가 안 되겠죠. 그냥 1%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이 이제 환호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있으면 보유세가 나가지 않겠습니까? 자, 보유세에서는 재산세하고 종부세가 있지 않습니까? 재산세는 의미 없어요. 별로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 그냥 이건 내는 거예요. 자, 문제는 종부세예요. 문제는 종부세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고가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종부세가 찔끔 나오고 있었어요. 찔끔. 그런데 1억 이하짜리를 두 채를 삽니다. 주택수 몇 개 됩니까? 3주택 되죠. 자, 3주택 돼서 요 3주택 돼가지고 얘가 종부세 중과 들어갈 수 있어요. 중과. 그래서 이 조금 나온 게 늘어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요게 첫 번째 리스크죠. 자, 세 번째. 양도세. 자, 양도세에 있어서는 1억 이하 주택수 포함돼요, 안 돼요? 아, 무조건 포함이죠. 무조건 포함. 무조건 포함이죠. 자, 그래서 난 다시 와봐요. 나는 이 고가주택 비과세를 받아야 되는데 요 1억 이하짜리 주택 되는 것 때문에 고가주택 비과세가 돼야 안 돼요? 비과세 안 되죠. 비과세가 안 돼요. 그래서 얘는 비과세가 안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 이제 적당히 하다가 팔아야 되겠죠? 자, 그럼 요거 매도합니다. 자, 그리고 매도한 다음에 이 고가주택 곧바로 팔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추가 2년 있어야 되죠. 추가 2년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요게 두 번째 폭탄. 됐죠? 됐죠? 두 개.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내가 알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것까지 알고. 항상 들어갈 때는 좋아요, 여러분들이. 들어갈 때는 좋은데 나중에 나올 때 생각하시라고요. 출구 전략이 있어야죠. 됐고. 자, 양도세도 중과 예외 규정이 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상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이외의 지역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은 비록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소재하더라도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중과 대상 지역에 속해 있어도 읍면 지역, 약간 시골스러운데 이 경우에도 주택 역시 중과되지 않고 기본세율로 부과된다. 자,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이건 뭡니까? 자, 수도권 등 외 지역에 3억 이하 주택. 자, 또 그리는 거예요.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자, 이때 취득세는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중과 들어가죠. 중과 들어가죠. 이제 중과 내가 해볼 수 있다는 게 이런 3억 이하짜리를 차라리 먼저 사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1억 이하짜리는 나중에 사야 되겠죠. 그거는 취득세만 놓고 봤을 때. 방금 제가 한 말 이해되죠? 자, 그리고 보유세. 보유세는 뭐 아까 똑같죠. 재산세하고 종부세. 재산세는 그냥 내는 거예요. 그냥 내는 거예요. 종부세는 이게 이제 주택수가 늘어나니까 중과 조심해야 되겠죠. 또 중과. 뭐 여기까지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알아요. 그래도. 자, 양도세가 문제예요. 양도세. 자, 만약에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3억 초과했다. 이거 어떡할 거예요? 내가 3억 이하 사가지고 요거 중과를 피하려고 샀는데 갑자기 투자자들이 같이 와서 아니면 그 지역에 뭐 개발 호재가 있어서 값이 올라서 팔 때 보니까 기준시가가 3억 넘어버렸어요. 이거 어떡할 거예요? 중과 들어가잖아요. 그럼 효과 있어 없어요? 효과 있어 없어요? 효과 없죠. 효과 없죠. 조심하시라고요. 자, 그럼 요걸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단타로 좀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뭐 개인으로 하면 최소 2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2년 안 되면 60% 70% 나가니까 3억이 넘기 전에 적당히 팔아야 되는데
이미 내 목표 수익률은 왔는데 2년이 안 돼서 양도세를 뜯기겠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죠? 법인으로 할 수 있죠. 법인으로. 그럼 법인으로 하면 또 뭘 계산해야 돼요? 취득세 12%, 그리고 중간에 이제 보유세, 그 종부세 3%, 6% 나가는 거 한번 계산해봐야죠. 그래서 3%, 6%에 대해서 계산해보고, 아, 그래도 해볼 만하다 그러시면 하세요. 그리고 이제 추가 법인세 20% 들어가니까. 개인보다 조금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라면은 막 이렇게 안 되는 걸 막 이렇게 삐짓고 해가지고 그 조금 남기는 거거든요. 아까 개인으로 했을 때 이만큼인데 법인으로 하면은 약간 조금 더 남긴다고 합시다. 결국 근데 이거 한다고 내가 만약에 부자 되는 게 아니라면 그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쉬는 것도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아예 종목을 바꾸세요. 게임의 룰을 바꾸시라고요. 아, 지금 이 바닥이 안 좋은 바닥인데 뭐하러 그렇게 해요. 차라리 그냥 토지나 상가 쪽으로 아예 종목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기다린다 아니면 종목을 바꾼다,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종부세는 과세 기준을 아는 것만으로 절세에 큰 도움이 된다. 자, 이거는 죄송하지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자, 6월 1일 날 한번 피하고 나중에 팔 때 하는 건데, 저 6월 1일 맞춰가지고 내가 사고 파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고, 그리고 저 6월 1일 내가 처음에 한번 피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 저걸 또 이제 내기 싫으니까 단타를 쳐서 2년 안에 팔았는데 개인이라면 완전 망하는 거예요. 60% 70%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또 그래도 이제 한번 저 60% 70% 피하기 위해서 법인으로 한다. 그럼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취득세, 보유세 그 싹 다 해봐야 되죠. 그리고 이제 가끔 법인으로 하면은 취득세 12%가 뭐 비용 처리되니까 좋은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이죠. 12%가 전체가 다 비용 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 그 12%에 대해서 양도 차익에 대해서 내가 절세할 수 있을 만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취득세가 12%가 됐는데 그 12%로 인해서 양도 차익이 한 1억 정도가 줄어들었다. 근데 내가 어차피 양도세 내야 되는 그 세율 자체가 20%다. 그럼 줄어드는 1억이 20%니까 2천만 원 정도 세이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마치 뭐랑 같냐면 뭐 연말정산 때 뭐 300만 원 환급 되니까 뭐 카드를 한 3천만 원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돈 함부로 쓰는 거 아니죠. 계산해야죠. 얼마 전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충남 천안에서 전용 60제곱미터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는데 로얄층, 남양, 역세권, 근데 공시가격 확인해보니 1억 이하인 9천만 원대였다. 다주택자인 K는 참여해서 경쟁자를 물리치고 낙찰 받았다. 자, 그러면 이제 취득세는 해결이 된 거죠. 이건 공시가 1억이니까.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다른 주택을 비과세 받을 전략이 없어야 돼요. 저거 적당히 그냥 팔고 또 하시는 분들은 뭐 오케이. 2주택자였던 K씨는 3주택자가 돼서 12%를 내야 됐지만 공시가 1억이기 때문에 1.1의 세금만 부담하면 됐다. 즉 요거는요, 저 K씨 사례는 어떤 거냐면은, 자, 내가 기존에 2주택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 이거를 낙찰 받았어요. 1억 이하짜리를. 자, 그러면 취득세는 오케이예요. 자, 보유세 중에서 이제 3주택 돼버렸죠? 3주택 되니까 종부세가 중과될 수 있어요. 자, 그럼 양도세. 양도세는 당연히 이거 그냥 팔아야 되겠죠? 근데 천안이네. 천안 조정이잖아요. 조정이네. 그럼 3주택 중과잖아요. 아, 결국 열심히 했는데 좋은 건 정부더라. 이렇게 될 수 있죠. 자, 3주택 중과는 아닙니다. 정정합니다. 자, 경매 물건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나오긴 했지만 수도권이나 광역시 등 중과 지역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차후 수익이 커도 양도세 중과를 면할 수 있다. 공시가격이 비교적 낮다 보니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죠. 이 경우에는 하나 해볼 수 있는 게, 얘가 이제 공시가 1억 이하잖아요. 근데 아까 천안이었죠. 천안이면은 수도권, 광역시, 서울, 죄송해요.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외지역이잖아요. 외지역. 외지역이면서 3억 이하니까 그때는
중과가 안 들어가죠. 맞죠? 나도 헷갈리네. 자,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이후에 3억 이하니까 중과는 안 들어가요. 다만 이게 지금 어디 보자. 공시 가격이 1억 이하인 9천만 원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공시 가격이 어떻게 하든지 3억 이하 되기 전까지 가지고 있다가 매도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2년 넘겨서. 2년 넘겨서. 그러니까 2년 넘기고 그 2년 넘는 사이에 공시가격이 3억 이하가 안 넘어야 돼. 근데 만약에 너무 투자를 잘해가지고 2년이 안 되는데 3억이 넘어버렸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로 중과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케이스는 공시가격이 9천만 원이니까 그나마 좀 먹을 게 있죠. 만약에 2억 9천짜리를 받으면 돼요, 안 돼요? 2억 9천짜리를 받으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되죠. 2억 9천 해가지고 겨우 내가 좀 올려놨는데 중과 들어가잖아요, 무조건. 그리고 1년 안에 팔아버리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70%, 1년에서 2년 사이에 팔면 60%, 2년 넘겨야 되는 거죠. 제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틈새를 공략하시려면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사례인 9천만 원대는 그나마 해볼만 해요. 근데 이게 2억 9천이면 그건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얼마 전에 잠깐 보여드린 것 같은데 어디 분양 그 신문 기사였는데 공시가 3억 이하니까 양도세 중과 안 되니까 받아가십시오라고 하는데 그 바로 뒤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시세 차익도 가능합니다. 아니 시세 차익 가능해가지고 3억 넘으면은 중과로 다 뜯기는데 그럼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게 자기들도 제꾀에 자기들이 넘어간 거죠.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어설프게 하시면 안 됩니다. 꼼꼼하게 알고 하셔야 되고요. 여기다가 그 해당 물건의 투자 가치까지 봐야 되는 거가 있기 때문에 진짜 이거는 좀 소위 말하는 선수들만 하시기 바랍니다. 선수들만. 나중에 내가 언제까지 어느 정도에 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다고 했잖아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 저는 내가 원하는 가격에 내가 원하는 시점에 파는 거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가격에 내가 원하는 시점에 내가 원하는 대상자 예를 들어서 뭐 신혼부부 아니면 약간 중장년층 약간 이런 사람들 이 삼박자가 맞아야지 저는 어지간하면 투자를 하지. 이 중에 뭔가 좀 안 보인다. 좀 그 리스크가 있다. 그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럼 저는 잘 안 해요. 그래서 차라리 이쪽 하는 거에 대해서 선수들이 너무 많으면 난 선수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차라리 다른 블루오션으로 가세요. 선수들 별로 없는 데로. 아니면 그냥 좀 쉬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됐습니까? 네. 자, 우리 모두가 좋은 의미에서 선수가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 재테크 잘 하시고 너무 욕심 많이 내지 마십시오. 묻지마 투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쉽게 들어오는 건 쉽게 빠져요. 그래서 쉽게 들어와서 운 좋게 뭔가 수익이 났다면 그냥 운이 좋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거를 잘 좀 충실하게 굴리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오늘은 좀 본의 아니게 좀 투자 이야기를 많이 했네요. 근데 워낙 이게 이제 막 틈새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저는 좀 약간 걱정이 돼서 그래요. 별로 남는 것도 없을 것 같고 잘못하면 다른 기존에 갖고 있었던 게 비과세 전략이 다 틀어져 버릴 수가 있는데 좀 조심하시기 바래요. 결국에는 1억 이하든 3억 이하든 올라줘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난 이거 작은 거 사가지고 월세 수익률을 해가지고 나는 월세를 한 300, 뭐 500 만들겠다. 그러면 오케이예요. 그럼 오케이. 그렇지만 그 높아진 보유세를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전략으로 하는지를 잘 따지셔야 돼요. 특히 제일 안타까운 게 취득세만 놓고 나중에 양도세 생각 안 하는 부류. 진짜 이거는 답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조금 평소에 비해서 약간 좀 잔소리를 많이 했는데 그 부분은 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속 내용 듣고 싶으시면 알림 설정하시면 편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